매입채무, 미지급금, 예수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형자산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일반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매입채무가 아니라 미지급금으로 계산한다. 맞는 말이고 2번 미지급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할 수 없다. 미지급금은 유동부채입니다. 틀렸고 3번 상품 매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판매할 상품을 구입하고 지급하지 않은 금액 매입채무에 해당한다. 당연한 얘기죠. 일반 상거래이기 때문에 매입채무. 4번 예수금은 거래처 등으로부터 회사가 일시적으로 수령한 금액을 말한다. 그 다음 예수금 회계처리. 자, 다음 거래를 올바르게 분기한 것은 급여 지급일에 총급여 200만 원 중에서 급여 급여 200만 원 현금 차인 지급액 뭔가 띄죠? 이거 뭐라 그래요? 예수금 들어가죠? 뭐 소득세 막 띱니다. 근로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로 5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얘가 5만 원이래요. 그럼 200에서 5만 원 빼면은 195만 원. 차인 지급액. 자, 답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 예수금의 분류. 자, 다음 중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품을 구입하고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당연히 매입채무에 해당한다. 2번 예수금은 만기와 상관없이 비유동부채에 해당한다. 예수금은 비유동부채에 해당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틀리죠. 우리 예수금은 앞에서도 계속 나왔죠. 일반적으로 유동부채입니다. 자, 2번 틀렸고 3번 미지급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이다. 맞죠? 4번 제품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으로 수령한 금액 선수금, 유동부채, 선수금에 해당한다. 다음 유동성 대체와 유동부채. 자, 다음의 설명과 그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기억.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장기 차입금이에요. 그럼 이거 뭡니까? 1년 이내에 도래이기 때문에 장기 차입금이 아니라 유동성 장기 부채. 유동부채다. 이런 얘기고. 니은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다.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 미지급금. 다음 디귿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선수액, 선수금 됐고 그 다음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 합쳐져서 통합 공시될 때는 바로 매입채무 되죠. 매입채무. 자, 틀린 건 기억입니다. 장기 차입금이 아니라 유동성 장기 부채 이렇게 가야죠. 그 다음 유동부채, 비유동부채의 구분 첫 번째. 다음 중 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1번 부채는 상환 기간에 따라 유동부채와 우발부채로 분류한다. 유동부채와 뭡니까? 비유동부채죠. 우발부채가 아니라. 우발부채는 수준을 넘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재경관리사, 회계관리 1급 뭐 이렇게 그쪽으로 가면 나와요. 우발부채, 충당부채 막 이런 얘기가. 틀렸고 그 다음 2번 물건을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받은 선수금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틀렸죠? 선수금은 유동부채입니다. 3번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맞죠? 우리 사채, 그 다음 퇴직급여 충당부채 요거는 대표적인 비유동부채로 되어 있습니다. 3번이 맞는 말이고 4번 유동성 장기부채는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이다.
틀렸죠? 3년이 아니라 1년. 1년 이내. 그 다음 유동부채, 비유동부채의 구분 두 번째. 다음 중 비유동부채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은? 자, 1번에 유휴 창고를 3년간 임대하기로 하고 수령한 임대보증금, 비유동부채. 그 다음에 2번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계상한 퇴직급여 충당부채, 대표적인 비유동부채죠. 3번 상품을 구입하면서 단기에 교부한 6개월 만기의 어음입니다. 지급어음, 즉 매입채무, 유동부채입니다. 유동부채. 3번이 답이고 4번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단기에 조달한 3년 만기의 차입금, 장기 차입금, 비유동부채. 자, 이번 시간은 문제가 좀 상당히 쉽죠? 하여튼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핵심 유형 특강과 신유형 해가지고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쉬운 건 또, 그러니까 쉽게 내는 문제들에서 시작해서 어려운 문제 그냥 다 포함하다 보니까 쉬운 건 엄청 쉽고 또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이번 시간은 좀 쉽습니다. 그 다음 회계처리의 재무제표의 영향. 다음의 회계처리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돼 있어요. 자, 차변에 매입채무가 사라졌습니다. 10만 원. 그 다음 대변에 현금이 나갔다. 자, 이게 무슨 거래입니까? 이게 무슨 거래? 거래 추정을 한번 해보세요. 바로 계상에 놨던 외상 매입금이 있겠죠? 그 외상 매입금을 갚았다. 이런 뜻이에요. 외상 매입금을 지급했다, 갚았다. 그래서 이제 외상 매입금, 매입 채무가 사라지고 현금이 나갔다. 이런 얘기죠. 자, 어쨌든 차변, 대변. 자, 현금은 당좌 자산입니다. 그러면 당좌 자산이 감소한다. 그 다음 매입 채무는 유동부채죠. 유동부채가 역시 감소한다. 자, 요걸 묻고 있습니다. 틀리면 안 되고. 자, 따라서 기억. 당기순이익이 감소한다?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니은. 당좌자산이 감소한다. 현금. 그 다음 재고자산이 증가한다? 아무런 영향 없습니다. 재고자산. 리을. 유동부채가 감소한다. 니은, 리을. 이렇게 되겠네요. 3번. 그 다음 부채 증가 회계처리. 다음 열거한 거래 중 부채의 증가를 초래하는 거래가 아닌 것은 돼 있어요. 자, 1번. 한번 회계처리를 다 해볼까요? 상품 300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했다. 상품 들어오고 외상 구입, 자, 매입 채무죠? 매입 채무. 당연히 부채의 증가가 나타난다. 그 다음 2번. 직원급여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나 현금이 부족하여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 비용입니다. 미지급 급여. 자, 일단 급여. 미지급 급여. 미지급 비용. 미지급 급여로 할게요, 그냥. 당연히 부채입니다. 부채가 증가한다. 다음 3번. 기계장치를 구입하기 위해 1억 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1억 원을 차입했다. 자, 현금 1억 원 들어오고 이제 차입금 생기죠? 차입금 역시 부채의 증가.
4번 프로그램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 제공 대가 50만 원을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 프로그램 용역 제공 회사는 용역 제공 대가가 매출액이죠. 매출액. 따라서 아직 못 받았죠? 매출 채권이에요. 자, 부채의 증가가 없는 건 4번이 되겠죠? 4번.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비유동부채 항목. 자, 기억이 아니라, 다음 중 비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어느 것인가? 잠깐만. 문제 뛰어넘지 않았죠? 비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어느 것인가? 기억.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단기에 발행한 3년 만기의 사채. 대표적인 비유동 부채가 되겠죠. 니은. 기억부터 해볼까요? 기억. 사채. 비유동 부채. 니은 단기 유상증자로 유입된 현금 중 주식의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뭡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 주발초 뭡니까? 자본 쪽에 자본잉여금이었죠? 자본잉여금. 다음 디귿 단기 중 상품을 구입하면서 교부한 2년 만기의 어음입니다. 2년 만기예요. 2년 만기의 어음. 그러니까 매입 채무긴 한데 2년 만기이기 때문에 장기 매입 채무. 따라서 장기이기 때문에 비유동 부채가 됩니다. 그다음 리을 임직원의 퇴직에 대비하여 설정한 퇴직급여 충당 부채. 퇴직급여 충당 부채. 대표적인 비유동 부채. 비유동 부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하나뿐이 없네요, 지금. 자본잉여금, 주식 발행 초과금, 니은입니다. 이렇게. 그다음 다음 사채 보유자 회계 처리. 자, 다음 거래에 대한 분계 시 차변과 대변의 계정 과목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돼 있어요. 자, 보유하고 있던 사채에 대한 이자로 5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여기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을 해야 될 게 당연히 그겁니다. 자, 사채를 발행한 사람 입장과 이 사채를 보유한 사람의 입장이 다르죠. 발행자 입장에서는 사채라는 비유동 부채가 이제 계상이 되고, 보유자 입장에서는 유가증권이 계상되겠죠. 유가증권, 뭐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그 분류 기준에 따라서 이제 분류가 됩니다. 유가증권. 자, 따라서 이 발행자 입장에서는 매년 이제 확정 이자를 이제 지급하게 되는데, 지급을 하게 되니까 발행자는 이자 비용을 계상합니다. 하지만 보유자 입장에서는 확정 이자를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 인식돼요. 이자 수익. 됐죠? 이런 차이가 좀 있겠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유하고 있던 사채, 즉 보유자 입장에서는 이게 유가증권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자로 5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했다 하게 되면 현금 5만 원, 이자 수익 5만 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차변에는 현금, 대변은 이자 수익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다음 시간에 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